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논사냥꾼입니다. 이번에는 GS건설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재무제표 측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회사의 유보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을 잘 버는 회사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사 분면과 B사 분면에 속한 회사를 찾아야 하고요. 그것을 유념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GS건설과 현대건설의 실제 운영하고 있는 순자산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눠서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GS건설은 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5조 2천억 원이고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1조입니다.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3,297억 원으로 예상이 돼서 ROE를 계산해보면 6.23%가 나오고요. 현대건설과 같은 경우는 자산과 부채를 뺀 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5조이고 당기순이익이 2,277억 원으로 나와서 ROE가 4.47%입니다. 그러나 비영업 성격인 자산과 부채를 뺀 순자산이 3조 7천억 원으로 GS건설과 다르게 비영업 성격으로 쌓아놓은 돈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기업을 어느 사분면에 속했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GS건설은 B사분면, 회사에 유보된 돈은 많지 않지만 돈을 조금은 번다는 쪽에 속하는 거고요. 현대건설은 회사에 유보된 자금은 많지만 현재 영업 성격인 순자산으로 버는 돈은 GS건설보다는 조금 낮은 쪽에 속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GS건설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2015년도에는 1.2%의 영업이익률을 차지하고 2018년도에는 훨씬 높은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폭 하락해서 7.4%, 2020년도에도 7.4%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주가와 얼마만큼 비슷한 형태를 띠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손익계산서의 항목별 증감률을 살펴볼게요. 매출액과 매출원가, 그리고 그것을 뺀 값이 매출총이익이고요.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을 더하고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온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매출액 비중이 지난 5년간 K거 기준으로 0.3%씩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매출 원가는 매년 2.1%씩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액의 감소폭보다 매출 원가의 감소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훨씬 더 튀어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당기순이익도 많이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의 상승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가 더욱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에 표현된, 그러니까 실제 현금 거래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이 발생주의 기준으로 표현되는 당기순이익이기 때문에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한 지표로 많이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앞쪽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당기순이익보다 크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2015년도에는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당기순이익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컸다는 뜻이 되고, 2017년도도 같습니다. 그 외에 2016년도, 2018, 19, 20년도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컸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형태를 띠는 것을 알 수 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그래프만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2015에서 2016년 상승했다가 2017년에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상승, 다시 하락을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 주가 차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는데요. 5년간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2016년부터 18년도까지는 이렇게 일직선의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2018년도에 영업 활동이 엄청나게 잘 나왔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봤죠. 그에 따라서 주가도 팍 튀어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그것은 이때보다도 ROE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나 영업이익률이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저평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르진 않죠. 그 시대 흐름에 맞춰서 1, 2년 내에 그 저평가된 주식이 어떠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생겼을 때 주가가 많이 튀어오르는데요. 이렇게 정부 정책의 이런 영향에 따라서 이 건설주가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유무형 자산 취득액 이상의 금액을 벌어들였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2015년, 16년, 17년도에는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유무형 자산 취득액 금액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 16, 17에는 주가가 안 올랐던 이유는 자신들이 번 돈보다 유무형 자산 취득액에 들어가는 돈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주가가 상승하기 되게 힘들었다는 거죠. 2018,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 3분기까지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유무형 자산 취득액이 작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많아졌다는 것을 뜻하겠죠.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2조 1천억 원이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은 이 돈을 갚아 나가야 되는 것이 이 현금 흐름상 양호한 거기 때문에 이 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좋은데요. 2015년도와 2018년도에는 각각 2,283억 원, 1조 6,556억 원을 나갔으니까 돈을 갚았다라는 뜻이 되고, 2016년, 2017년 그리고 2019년과 2020년도 3분기에는 돈을 빌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돈이 플러스가 됐다고, 다시 말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됐다고 무조건 이 기업이 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21년도, 2022년도에도 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의 폭이 점차 플러스 폭이 커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뭐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GS건설의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과 기타 채권의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2015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 3분기까지 이 비중 자체가 42.4%나 되고 최근 들어서도 26.5%나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주들이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짓는 것에 준해서 돈을 받는데 그것이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비율이 절대적인 수치가 높다고 해서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이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건설주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건설주에 관련된 모든 주식들이 나타내는 비슷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2015년도보다는 2020년도 3분기에는 이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뭐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무형 자산의 비중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에는 유형 자산의 비중이 13%, 그리고 2019년도에는 11%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증가폭이 감소했다가 최근 들어 상승했지만 그 비중 자체가 크지 않아서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부터 2019년도를 보면은 무형 자산의 비중이 5배가 늘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상표권을 최근 들어서 연결 범위가 변동됨에 따라서 추가가 돼서 이것 때문에 무형자산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고자산의 회전율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재고자산의 회전율은 높을수록 관리가 효율적이라는 뜻인데 2015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의 회전율이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이 점점 쌓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만큼 이 2019년도의 기간에는 회사의 재고자산이 많이 쌓였다는 뜻이 되고 그만큼 회사의 영업이 잘 안 됐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5년치 배당 자료를 살펴보면은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배당이 없습니다. 2017년도와 2018, 2019년도에 배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배당 성향은 딱히 정할 수가 없고요. 지금 2019년도를 살펴보면은 이 배당이 1,000원을 배당을 했고 배당 성향이 17.91%, 벌은 돈의 17.91%를 배당으로 줬다는 뜻이 되고, 이 회사의 주가와 비교했을 때 3.22%의 배당률로 배당을 지급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경인 회계사의 S림 계산법으로 계산해 본다면 우선 ROE를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평균을 내보니 5.77이더라고요. 그래서 5.77을 넣어보면은 현재 주가가 39,000원이지만 적정 주가가 34,000원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는 지금 ROE가 10.12%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적정 주가는 한 6만 원대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2018년, 2019년처럼 전성기가 와서 ROE가 12%까지 올라간다면 이 회사 GS건설의 적정 주가는 7만 원 또는 8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우선 GS건설은 현재 주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 GS건설의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배당 성장성은 2017, 2018, 2019년도 3개년치의 자료만 가지고서는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기업의 성장성은 정부 투자 정책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의 향방을 보기 위해서는 이 정부 투자 정책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로 수익성의 경우에는 양호한 ROE 흐름을 최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수익성을 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재무 건전성을 살펴보면은 현금성 자산은 2조를 넘어서지만 부채 비율이 다소 높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은 보통인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의 종합 의견 및 점수는 75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GS건설의 두 번째 재무제표 분석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